안녕하세요. 나를 치유하는 어썸 리딩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적극적인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반대합니다를 당신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인지하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저 일은 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잘못되어 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일이다.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분노이다. 분노의 본질은 격앙된 감정이 아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적극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잘못된 일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도록 창조되었다. 분노는 불쾌감이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불쾌해한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취한다. 최소한 행동으로 이어질 만한 암시가 있다. 분노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성질이 있다. 분노는 언제나 같이 판단을 한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판단을 전제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나쁜 분노의 유형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짜증,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경우이다. 두 번째, 다툼, 대인관계 갈등에서 발생하는 분노로 상대에게 동의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세 번째, 원한, 쌓인 분노가 오래가는 것이다. 오래된 상처들, 불만, 적개심이 장기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생긴다.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네 번째, 폭력, 분노의 파괴성을 보여준다.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숨겨진 분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형태의 분노로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우울, 무기력, 비관주의 등은 다른 사람을 향한 숨겨진 분노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분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쉽지 않다. 여섯 번째, 독선적인 분노, 불만이나 자기 감정을 가감 없이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즐기는 형태의 분노이다. 감정을 표출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깨뜨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6가지의 반응들은 분노의 본질이 아니다. 이 유형들은 분노와 관련된 인간 본성이 왜곡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 왜곡된 부분은 회복되어야 한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오랜 기간 쌓인 것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화가 나면 화산이 폭발하듯 갑작스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일로 어떤 감정이 자극을 받아 화가 나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싱크대에 저녁 식사 후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어린아이가 남긴 잔해물로 거실은 엉망이고 세탁이 막 끝난 빨래가 무더기로 있다. 이때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소파에 누워서 잡지책을 보고 있다. 몇 분 후 아내가 남편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여보 청소하는 걸 좀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하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읽던 잡지책을 5cm 정도 얼굴 앞으로 당겨 코를 파묻었다.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귀찮아, 기분 나쁜 감정을 자각하고 있었다. 진짜 나 쉬고 싶어.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 꼭 피곤한 오늘 해야 하나? 솔직히 내일 해도 될 일 아닌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남편은 지금 화가 나 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대꾸를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를 무시하는 행동은 증오의 한 형태이다. 총싸움은 타인을 배제하고 자기 진영을 보호하려는 한 방식이고 읽고 있던 잡지를 얼굴 앞으로 살짝 가리며 코를 파묻는 행동 역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방식이다. 이때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와 평화를 위해 남편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자각하면 설거지를 스스로 하게 된다. 청소를 도와달라는 아내의 말에 오래 고심하고선 잡지를 코앞으로 당긴 게 아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나쁜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때로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상태로 냉담한 형태를 띤 적대감이 있을 수 있다. 거리감을 두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겉으로는 분노하지 않은 듯 하지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분노는 반드시 표출되어 흘러나온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만 몰두하여 타인의 입장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면 분노는 언제든지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분노할 때 신체 반응이 다양하다. 얼굴을 찡그리고 붉어지며 눈이 커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뜨거워진다.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하는 습관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떠올려 보라. 아이들은 비속어와 욕을 친구에게 배우기도 하고 집에서도 배운다. 아내를 무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은 작은 불만에도 욕하는 습관을 들인다. 어떤 엄마는 화난 티를 내지 않으면서 침묵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부모, 직장, 동료, 각종 미디어를 통해 습관화한다. 당신이 분노하는 스타일은 가족, 친구, 민족, 문화적인 영향의 산물이다. 우리는 습관을 통해 분노를 배운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배운다. 선하든 악하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 분노는 몸에서 발생하지만 육체는 핵심이 아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을 통해 학습하지만 그것 또한 핵심이 아니다. 분노는 당신 자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자기 계발서에 나오는 분노를 다루는 방법으로 짜증나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법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분노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다. 올바른 분노는 공정하고 합당한 목표를 지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노이다. 분노를 다루는 핵심으로 인내, 용서, 간대함을 이야기한다.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인내라고 이야기한다. 인내는 잘못을 직시하면서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화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인내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용서는 의도적으로 불공평하게 갚는 것이다. 용서는 자비로운 불공평이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용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반응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내가 대리석 바닥에 커피잔을 3개 떨어뜨린다면 아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커피잔이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과 같다. 이와 비슷하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다. 용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포용하는 것이다.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무언가를 받지 않는 것이다. 보복적인 분노는 자연스럽고 쉽다. 상대가 우리를 조롱하는지 피하는지도 느낄 수 있다. 선하게 반응하려면 힘이 든다.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6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면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라. 무엇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는지 그 원인의 감정을 파악하라. 분노의 저변에 깔린 동기를 파악하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 분노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화를 내면서 어떤 결과를 얻길 바라나? 내면의 동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근간이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라. 세 번째, 당신의 우려나 반대 의견을 말하되 경멸의 의미가 담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번째, 화내기 전에 열을 세라. 다섯 번째, 의견이 충돌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라. 여섯 번째,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는 중요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도덕적 반응이다. 분노는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감정적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역시 당신의 가치를 보여준다.